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미국 LA타임스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질문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제조 확대에 반대하는 당신의 정책은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다. 당신의 선거 때문에 핵심 동맹국에 피해를 줘도 되느냐? 바이든 대통령 면전에서 던진 질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미국 NBC의 앵커 레스트 홀턴은 미국의 도청과 관련해 미국을 친구라고 말하는 윤 대통령에게 친구가 친구를 감시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자는 묻는 사람입니다. 아픈 곳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국민이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견제받고 감시받아야 합니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액튼경의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종착역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사 1번지 애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방송을 끝으로 정들었던 KBC 백운기의 시사 1번지를 떠납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과 만나서 때로는 울고 웃으면서 함께했던 지난 1년 6개월 사흘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지역 민방 사상 처음으로 서울 스튜디오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여러분의 성원으로 1년 6개월 만에 유튜브 구독자 23만 1000명, 실시간 접속 16,000명이라고 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정말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게 된 이유가 너무나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이유가 맞을까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밝혀질 날이 오겠지요. 오늘 마지막 방송 함께할 패널 4분 소개하겠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왜 목소리가 힘이 없어요? 정말 돌이켜보면 너무 감사했어요. 최수영 컨설턴트가 맨 처음부터 방송 같이 했죠. 그렇습니다. 개국할 때부터 같이 했어요. 예. 이 지역 민방에서 이 시사 프로그램을 그것도 서울에서 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저는 첫 방송 기억합니다. 그게 정규 편성 전에 대선 후보 릴레이 인터뷰가 KBC 이 방송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제 이제 시사 그때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그때 이제 민주당 후보들을 릴레이 인터뷰하면서 그분들과 이제 1시간짜리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이 방송이 시작됐는데 저는 참 그 방송부터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는데 또 본 개국하고 나서 이렇게 시사 1번지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을 때도 함께 하면서 저도 영역의 세월이라고 생각했지만 영광의 세월이었고 또 한 번은 느끼는 거는 역시 백운기 앵커라는 저를 걸출하고 정말 우리 시대가 불렀던 국민 앵커와 함께 했던 것도 큰 영광이었다. 이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난 일도 좀 돌아보긴 할 텐데 백운기 찬양 금지. 제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찬양 받아야 할 분들은 우리 애청자들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수시로 하는데 이런 댓글창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박진영 교수께서도 유튜브 하시지만 네네네. 이 댓글창에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수천 명이 들어와 가지고 네네. 그냥 뭐 자기의 의견을 막 개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안부도 묻고 네네. 이제 막 가족처럼 이렇게 네. 하는데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 네. 저는 지금도 이렇게 그 모든 분들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가까워지고 이제 한 가족처럼 됐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런 댓글마당이 우리 유튜브 댓글마당의 어떤 새로운 모범 사례가 돼가지고 이제 유튜브 쪽으로 많이들 가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걸 좀 꽃피우면 우리 토론 문화 활성화 그리고 우리 건전한 정치 문화 정착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열성적이고 치열한데 다정하다. 예.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다른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일방적인 조롱이라든가 매도 이런 댓글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좀 품격 있는 그
비판이라든가 또는 뭐 사자성어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의견이 다른 분들에 대해서 뭐 쌍욕을 쓴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분을 막 가르쳐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그분이 조금 부드럽게 순화되는 이런 과정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정치도 사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우리 댓글창을 윤석열 대통령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우리 장윤성 기자도 방송 진행하시는데 거기도 댓글 많이 올라오죠? 네, 네,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다정함까지는 별로 없죠. 네, 좀 뭐 그 제가 어쨌든 저 앵커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대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분의 안부를 묻는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1895년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조선시대 때부터 만민공동회를 해서 사실은 막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고 너무 백인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나갈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사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토론하고 어떤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내고 이게 어쨌든 보면 우리 민족의 에너지 같은 건데 이제 이게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제 유튜브 댓글창에서 서로 새로운 공동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뭐 이런 기회가 아닌가 싶은데 너무너무 아쉽게 됐습니다. 김철근 실장은 좀 늦게 합류하셨죠? 예, 제가 징계 받고 뭐 이래 갖고요. 아직도 유배 중인데요. 늦게 합류했는데 여기 오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생각을 특별히 무슨 뭐 수위 조정 같은 걸 안 하고 생각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그런 장에서 좋았고요. 댓글 같은 경우는 일종의 어떤 연대 의식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돋보이는 그런 댓글이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했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철근 실장은 사실 제가 알고 지낸 지가 아주 오래됩니다. 정치부 기자 시절에 그때가 몇 년도죠? 96년 6년도쯤. 정도 그때 이제 민주당이에요, 평화민주당이에요. 제가 새정치국민회의였어요. 새정치국민회의구나. 예. 그때 이제 박상천 그때는 원내총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박상천 원내총무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는데 거의 최연소 보좌관급이었을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중진 의원 보좌관 하는 게 참. 근데 이제 새정치국민회의 얘기하는데 우리가 잠시 후에 아까 이야기했던 LA 타임스 기자 질문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만 그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야 저렇게 질문해도 되나 막 그러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죠. 네. 정상이고 제가 한번 제 자랑 같습니다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아시다시피 이제 김대중 총재가 만든 거 아닙니까? 김대중 총재가 정계 은퇴를 하고 대선 패배 이후 영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기 전에 아태평화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정계 복귀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때 이제 63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저한테 주어졌어요. 요즘 이제 언론사가 워낙 많아졌는데 그때는 좀 많지 않았고 백악관에서 첫 번째 기자 질문 뭐 이렇게 정해주는 것처럼 그때 당시만 해도 KBS를 대체로 첫 번째 이제 기자 질문 순서를 줘요. 근데 제가 그때 출입 기자였는데 저한테 이제 첫 번째 질문 줬는데 제가 지금도 그 질문 내용을 이제 기억합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첫 번째 질문인데 이사장께서는 평소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당은 권력을 잡는 것이 정당 설립의 목적인데 지금 정당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정계 복귀하신 거라면 그동안 강조해 오셨던 어떻게 사느냐가 무엇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 말에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순간 엄청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경륜이 있는 분이니까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넘어갔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뒤에 저한테 돌아온 것은 환대였어요. 야, 저 새끼 누구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질문하는 기자. 그래서
오히려 더 뭐 중요한 기자회견이나 이럴 때는 질문 순서도 미리 주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던 것을 기억해요. 그게 저는 기자는 그렇게 해야 되고 정치인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출입처에 나가 보면 질문 어버버하게 하는 기자보다 야무지게 질문하고 아프게 묻는 기자를 훨씬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국민의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저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그런 기자들을 훨씬 더 신경 쓰죠. 그 메리 올리버라고 미국의 그 작가가 시인이고 작가가 사랑하는 힘, 질문하는 능력 교보문고에도 크게 글판에 붙어가지고 예예 막 이렇게 주목을 받았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기자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그거 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사랑하는 어떤 공동체에 대한 애정 그리고 아니 야무지게 물어야죠. 근데 질문도 제대로 못하고 어버버하고 그리고 보니까 저는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퇴행하고 있는 어떤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언론의 자기 역할, 자기 모순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 보도도 보니까 뭐 44분 동안 뭐 1분에 한 번씩 박수가 터졌다. 영어 실력이 저 정도라니 뭐 안젤리나 졸리하고 만난 김건희 여사 이런 등등을 보면서 저 스스로가 좀 부끄러워지는 그런 언론 기사들이 많아서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 왜 부끄러웠어요? 자랑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영어 잘합니다. 네. 생각보다 그 덜 콩글리시 분위기 나고 발음도 좋고 또 당당한 모습도 좋고 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렇게 영어를 잘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참 뭐 좋았어요. 아니, 이제 그거와 별도로 우리가 따져봐야 될 손익계산이 아니 그래서 네. 이제 그건 이제 정치 토론에서 이야기할 거고. 네. 한국말을 다만 잘 못하시죠. 저는 뭘 못해요? 한국말을 국민이 알아듣게 못하시잖아요. 상하원 합동 연설 영어로 하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한글을 놔두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지금 외국에서도 한글 배우는 나라가 많은데 그렇습니다. 굳이 한글을 놔두고 영어로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좋게 생각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영어로 하는데 잘하면 좋잖아요. 네. 근데 이왕이면 더 잘해서 인터뷰까지 예. 영어로 한다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역대 이제 윤 대통령으로 인해서 이제 7번째 미국 의회에서 연설한 대통령이 이제 된 겁니다. 근데 5분은 영어로 했어요. 근데 2분만 영어로 안 했거든요. 이제 그 2분이 누구냐? 김영삼,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연설을 합니다. 98년도에. 연설하는데 이게 시차가 노태우 대통령 다음에 연설한 사람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차가 꽤 길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게 논란이 됩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약간 진보의 이제 그 말하자면 상징이었으니까 왜 근데 우리말을 놔두고 연설해? 그래서 안 하던 여론조사까지 그 당시에 98년도에 나옵니다. 동아일보가 했습니다. 해서 여론조사를 그때 900샘플인가를 제 기억에 돌렸는데 그래도 잘했다가 65%고 35%가 좀 아쉽다. 그래도 우리말이 좋지 않냐. 근데 국제 감각, 글로벌,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저는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연설하실 그 98년에 이게 얼마나 뜨거웠으면 여론조사까지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라는 게 우리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라는 게 참 우리 국민들로부터는 뜨거운 감자구나. 이게 뱉거나 삼키거나 옳거나 그르거나의 영역이 아니라 참 받아들이는 인식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소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로 그것도 멋들어지게 영어로 연설하고 또 아메리칸 파이 노래를 노래도 만찬장에서 잘하시더라고요. 부르는데 네. 노래도 잘하고 네. 그런 걸 보면서 상당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MZ세대 같다는 막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참 보기 좋았어요. 저런 그 끼도 있고 또 낭만도 있고 뭐 그런 대통령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좀 아쉽잖아요. 저런 진가를 우리 국민들 앞에서 발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데 지금 이제 지지율이 낮으니까 뭐 노래 부를 분위기도 아니고 뭐 그런 걸 보여주면 저 뭐임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국내 정치도 잘해가지고 뭐 어린이날이라든지 뭐 또 좋은 그 국가가 즐거운 날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 앞에서 즐겁게 노래도 부르고 통기타 치고 노래 함께 부르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날에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연 올 수 있을는지. 그 아마 영어를 결정한 게 요즘 그 20, 30대는 굉장히 영어를 잘합니다. 그 뭐 지금 뭐 젊은 정치인들도 뭐 천하람, 이준석 이런 사람도 완전히 프리토킹 할 정도로 영어를 잘하고, 그다음에 어지간히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영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20, 30대를 좀 겨냥한 듯한 그런 그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여러 언론 반응도 대체로 뭐 영어는 잘했다, 그리고 뭐 발음도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내용은 각 좀 더 뜯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내용은 불만스러운 것 저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미국 그 편향적인, 미국 사람이 들으면 아주 좋아할 그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했던데, 물론 이제 외교에서 미국 가서 박수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철학적인 기반을 두면서 미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미국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한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연설 듣기 전에 우리가 지금 언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언론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LA 타임스 기자가 질문했는데 그걸 보면서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비정상이죠. 그런 게 정상인데 충격을 받는 게 비정상이죠.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Your top economic priority has been to build up U.S. domestic manufacturing in competition with China. But your rules against expanding chip manufacturing in China is hurting South Korean companies that rely heavily on Beijing. Are you damaging a key ally in the competition with China to help your domestic politics ahead of the election? My desire to increase U.S. manufacturing and jobs in America is not about China. I'm not concerned about China. Remember, America invented the semiconductor. We invented it. We used to have 40% of the market. And we decided that what we're going to do over the past, I don't know how many decades, we decided that it was going to be cheaper to export jobs and import product. And along came the pandemic. And the pandemic taught us that we used to have, as I said, 40% of the market just some years ago. Now it's down to 10%. And again, we invented the supercomputer. So I decided to go out and see what we could do to increase our hold on the market once again. And so what I did was I went around the country, as well as in addition to passing the CHIPS and Science Act, I, in fact, visited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two significant South Korean companies decided they were going to invest billions of dollars in chip manufacturing in the United States. It wasn't designed to hurt China. It was designed so we didn't have to worry about whether or not we had access to semiconductors. And we didn't have them. So we started to invest here. And what happened was when we encouraged the investment through the CHIPS and Science Act, and now we have enormous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well over $200 billion in long-term investment in semiconductors.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영어 듣느라고 듣기 평가. 고생하셨는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기자가 질문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건데요. 장윤성 기자, 네.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 나란히 서 있는데 네. 거기에다 대고 미국 대통령에게 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옆에 서 있는 한국 대통령 그 나라 피해준. 곤란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저렇게 질문할 수도 있구나, 좀 놀라기는 했어요. 저는 한국 언론이 많이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는 기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후배들 취재 환경을 물어보면 대통령실이 매우 엄격하게 기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테면 브리핑을 하고 나서 예전에는 브리핑하면 브리핑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사를 썼는데 전부 비실명 처리를 하면서 관계자 발로 써라라고 하고 그 맨 위에 아예 이렇게 그 당부장 표시를 한 다음에 요 관련된 내용이 유포되면은 책임자 찾아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브리핑이라는 것은 기자들과 정부 당국이 만나서 소통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사실은 토론도 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주요한 쟁점에 관련해 특히 외교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외교부 출입 기자를 했었는데 당시에 문장구구 토론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육자회담이 굉장히 그때 이제 2005년 9.19 공동성명이 나올 무렵이었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우리 국익에 맞는 건지 일본 기자 뭐 다른 외국 기자들 내보내고 한국 기자들하고 외교부 대변인하고 그렇게 토론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알려주는 대로 쓰고 익명으로 써야 되고 그리고 잘못 쓰면 너 고소할 수 있어. 이런 방식으로 언론을 통제하기 때문에 기자들이 굉장히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날리면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MBC가 이렇게 당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실 출입하면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취재를 해야 되는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곤란한 지경에 처하지 않으려면 협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취재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알아도 못 쓰고 써서도 안 되고 썼다가 혹시 화를 입을까 걱정하게 되고 저는 이게 너무 길다. 매우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화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인들은 대부분 언론 프렌들리 하거든요. 기자하고 아주 접촉도 많고 또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과 뭐 식사하면서도 논쟁도 있고 뭐 논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정보 공유가 많죠. 그래서 그런 거에 익숙한데 사실 대통령은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더군다나 검사, 특수부 검사. 그래서 어떤 사건 내용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정보의 비대칭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주면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를 들면 검찰 기자라는 출신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언론을 대하는 그 언론관 자체가 다르다고 봐야 돼요. 정확하십니다. 예. 법조 기자 다루듯 예. 하고 있어요. 그런 개념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로 운영된다고 보면 정치를 하는 상황에서는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국민과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MBC 기자 전용기 안 태운 것은 참 잘못한 거예요. 그건 그렇죠. 역사에 남는 잘못이 될 거예요. 뭐 바로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만 뭐 저도 사실 순방도 많이 같이 다녔고 또 기자들과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또 청와대 근무할 때 기자들과 부대 끼면서 뭐 춘추관 대변인실 같이 했기 때문에 사실 기자들의 사실 갖고 있는 힘이 결국 질문의 힘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 놓고 보면은 질문과 답변 중 사람들은 답변을 더 어렵다 생각하고 답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국에서 토론을 가리킬 때 질문의 힘을 가리킵니다.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에 따른 답변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사유의 힘이고 생각의 힘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사실 우리 기자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실이 그런 걸 좀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질문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게 아주 매우 훌륭한 답변을 만들어내면 그 자체가 정부 홍보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피하려거나 혹은 좀 약간 좀 이게 조금 우리가 좀 불편해하는 그 패턴에서 벗어나서 활용할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저는 굉장히 좋은 그 성과들을 좀 낼 수도 있는데 자꾸만 불편해하고 피하려고 하고 어색해하고 이런 건 저는 소통 방식으로서는 저는 아주 좀 부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저렇게 미국 가서 영어로 연설도 멋있게 하고 노래도 저렇게 잘 부르고 그러면 막 이렇게 멋있다고 이렇게 써주면 기분 좋겠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잖아요. 그러면 왜 지지를 안 합니까? 하는 것들이 지금 별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눈으로 보면 노래 부르는 것도 이쁘게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비판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야속하다, 섭섭하다, 화낼 일이 아니라 왜 내가 국민의 지지를 더 받지 못하는가 그거를 돌아보고 좀 들어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진영 교수님? 시작 전에 제가 농담 비슷하게 했지 않습니까? 미국 가면은 미국민들이 좋아할 연설을 하고 일본 가면은 일본인들이 좋아할 연설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연설을 합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의 외교 행위의 본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노래 잘하면 좋죠. 영어도 잘하면 좋죠. 근데 이제 본질보다는 이게 치장, 장식으로 자꾸 보이는 게 문제예요. 질문에 영어 연설에 한국의 경제적 이익 문제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 문제 이제까지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할 때 그 이야기가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전혀 없는데 그 포장만 화려하니까 이제 국민들도 다 아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한테 LA타임즈 기자가 질문할 때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싱글벙글 웃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웃었나요? 제가 못 봤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못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국익이 침입당하고 있다라고 외국 기자가 지적을 해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한다. 그러면 과연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영어 연설도 한번 들어볼까요? North Korea's surprise attack threatened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sia. Korea's freedom and democracy were on the brink. At that decisive moment, the U.S. did not look the other way. Together with the U.S., Korea will play the role as a compass for freedom. It will safeguard and broaden the freedom of citizens of the world. With close Korea-U.S. coordination, 예. 또 라디오 듣는 분 위해서 좀 짧게 발음 잘한 거 그거 들으시면 되는데 최수영 컨설턴트 발음 좋잖아요. 네, 발음 연습했을 거예요.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 정도 노력 연습하면 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식과 태도의 문제죠.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러니까 영어 연설 잘해야 되겠다고 아마 대통령 많은 걸 준비하셨을 겁니다. 심지어 그 노래도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과도 관련된 스토리까지 다 알고 선정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 자세 필요합니다. 국내 정치에도 보여주시면 좋죠. 그렇죠. 예.